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간의 축구 전력차에 관한 최신 뉴스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전력차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뉴스를 지금 시작합니다. 전력차가 너무 커서 한국은 무조건 대승, 그것도 경기력 좋은 대승을 원할 것. 베트남 라오동은 15일 한국 시간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전은 11월 개막하는 2026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시험 무대다라면서 사실 그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명백한 대승과 경기력을 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를 4대0으로 격파했다. 한국은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파 랭킹 95위 베트남과 대결한다. 클린스만 부임 후 첫 2연승을 거둔 한국의 다음 상대는 피파 랭킹 95위 베트남이다.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의 상대로 많이 부족한 팀이다. 베트남은 지난 10일 중국 다롄에서 치른 중국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0대2로 패했다. 베트남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도 0대2로 무너졌다. 중국은 피파 랭킹 80위, 우즈베키스탄은 75위다. 그나마 대한축구협회가 베트남을 초청하지는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항공료와 숙박료 등 체재비를 전부 베트남이 부담하는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1월 박항서 감독이 물러나고 과거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던 트루시에 감독이 부임했다. 그는 박항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U-23과 성인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면서 베트남 축구에 대한 전권을 잡고 있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 부임 이후 베트남의 상승세는 완전히 꺾였다. 시리아 홍콩의 1대0승, 시리아의 1대0승, 팔레스타인의 2대0승을 거뒀으나 강호와 대결이 시작되자 바로 무너졌다. 이번 10월 A매치서 한 수위의 상대를 만난 베트남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서 만난 한국. 전력 격차가 너무 큰 대결에 대해 라오동은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아무런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은 베트남전서 승리, 정확히 말하면 경기력 좋게 완벽한 대승을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오동은 손흥민은 베트남전서도 휴식을 취하거나 적당히 뛸 것이다. 그가 빠져도 한국은 막강하다라면서 내시당초 베트남과 경기에서 한국은 교체 자원으로 튀니지전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 3차 예선 이후 최고로 가치 있는 경기다. 그러나 양 팀의 전력 차이는 명확한다. 트루시의 감독의 베트남이 한국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베트남 언론이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 손흥민 30일 토트넘과 대결에 엄청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베트남은 승패보다 한국과 붙을 수 있는 것 자체를 반기고 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을 폭발시킨 손흥민은 당당히 9월의 선수상을 받았다. 손흥민의 개인 통산 4번째 수상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티에리 앙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베트남 기자들도 속속 한국에 도착해 한국발 현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미 경기가 열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봉다플러스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한국이 아시아 최초 4강에 든 역사적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됐던 장소다. 월드컵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라 규모와 잔디 상태 모두 최상기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가장 큰 흥분 요인은 역시 손흥민의 출전 여부다. 사타구니가 불편한 손흥민이 튀니지전 결장한 것이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베트남 언론은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 뛰고 싶다고 말한 것을 두고 손흥민이 베트남전 출전을 약속했다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베트남 팬들은 손흥민의 9월의 선수상을 축하한다.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다. 손흥민과 베트남의 대결을 꼭 보고 싶다. 손흥민이 반드시 출전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 뉴스. 18세 이하 축구대표팀. 베트남 2대0 격파. 형님들은 몇 골 차로 이길까? 밝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목표로 세우던 승리의 눈부신 봉우리에서 형님들을 앞서가게 되었다. 특히 U-18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강력한 전력을 발휘하며 확실한 2대0 승리를 쌓아 위대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20세 이하의 대표팀을 이끄는 이창현 감독이 그만의 전략을 펼쳐나가며 우리의 후배팀인 그들은 승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는 15일 그 도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목동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2023년 서울 이오유컵 U-18 국제청소년대회 DOU컵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2대 0으로 완벽하게 정복함으로써 우리의 승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승리의 배후에는 김도윤, 수원FC U-18이라는 젊은 선수의 놀라운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정마호, 신평고, 주장이 보내준 손에 꼽히는 패스를 받아 후반 9분에 선제골을 성공시킨 그의 뛰어난 경기력은 우리나라 후배팀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에는 진준서, 과천고, 가 중거리 슈트를 힘차게 내보내 추가로 한 골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놀라운 활약에 입을 다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참가한 이 대회에서 2번의 승리와 1번의 무승부로 총 7점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수중의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크라이나를 4대2로 이기내며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모로코와의 치열한 승부에서 1대1로 비거나 이루어졌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필요한 승점은 단 3점이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절대적인 패드를 베트남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 공격적인 경기를 보여준 우리의 후배팀은 강도욱, 부평고, 과 진준서의 멋진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몇 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그럼에도 상대 골키퍼를 향하던 킥이 부족해 골은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에서 우리나라 팀은 경기 흐름을 잃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공격력을 더욱 크게 키우며 경기의 초반을 이끌었고 후반에 2번의 득점을 추가하면서 결국 이번 대회의 우승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는 데에서 우리나라 팀은 후배로부터 선배로 참가자로부터 우승자로 이제는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남으로 만들어진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출중한 활약을 보인 정마호가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주제인 DOU는 JRTH on Us의 줄임말로 이는 No Life on EARTH DPNGS on Us라는 메시지를 담아 축구 경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열기 넘치는 우리의 경기와 이것이 지구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임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바라보는 틀에서 벗어나 각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훈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우리 후배팀의 활동을 위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랭킹 26위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하에 다가오는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 대표팀 피파 랭킹 95위 과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은 지난달 13일부터 아프리카의 강팀인 튀니지 피파 랭킹 29위를 상대로 압도적인 4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성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의 축구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한국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